상위 1%의 여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휴일장 때 글로벌 위험자산, 특히 주식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안전자산인 미국 10년물 국채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고,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해당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시장의 방향은 안전자산보다는 스마트머니들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흐름을 바꿨고요. 이러한 위험자산 중에 어떤 이머징 마켓의 중국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했고, 일부지만 우리 시장에도 위험자산에 대한 외국인 스마트머니들이 유입된다고 기대가 되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시장의 분위기하고 과연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4%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수치가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2배 웃도는 결과로 실제 관세 충격에도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꺾이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수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넘어선 것은 물론이고 6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스마트머니들이 위험자산으로의 대거 유입이 있었고, 그동안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금이나 달러, 그 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에 대한 일부 매도세가 출현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시중의 빅스 지수가 급격히 하락을 했습니다. 한 24까지 갔다가 다시 15 미만으로 하락을 해서 현재 14.47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러한 빅스 지수는 글로벌 자금이 위험자산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이번 주에 연준에서 금리에 대한 인하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지금 최근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한때는 1.5%까지 갔다가 지금 1.9%까지 거의 한 25% 이상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미국 10년물 안전자산 채권에 대한 매도세가 주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들은 우리 시장에서 또는 미국 10년 채권에 투자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수익률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어떤 추세 변경은 시장에 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2%대에서 지금 1.5%대 이하로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 달은 상당히 눈에 띄는 양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양봉이 추세적으로 지난번처럼 3.2%대까지 급등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하락 중에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추세적으로 하락에 대비해서 미국 국채가 좀 싸졌을 때 매수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년치인데요. 7.2에서 현재 7.08로 위안화 가치가 절상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의미고요. 위안화 가치는 절대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상이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이러한 위안화 가치의 상승은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현재 1179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때는 1220원까지 상승을 했던 원달러 환율이 현재 1180원대까지 하락을 해서 어느 때보다 외국인들이 우리 자산에 대한 매력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위험자산인 우리 주식 시장으로도 외국인 자금이 일부 유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개인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날 외국인 개인은 매도세를 보였고 기관만 홀로 매수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 장에 있어서 이러한 저가 매수의 기간과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원화자산 증가에 의거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일단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추세가 내일부터 살아간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그러면서 개별적 기술주, 특히 반도체, 장비, OLED 쪽에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지난주 수요일날 어떤 외국인하고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고 개인만 362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신용으로 매수를 했다가 차익 실현 성격의 매도를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은 시장을 하락시키고 일부 쇼커버에 나선 걸로 보이고, 이거는 뭐 추세적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단기적인 이러한 쇼커버는 추세적인 상승 기간에서도 어떤 그 핑퐁 장세처럼 상승과 하락을 지속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상승 후에는 반드시 하락이 있고, 어떤 하락 중에 운봉 종가 공략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목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런 그 미국의 10년 국채 매도세가 시중 금리를 상승을 시켰고, 미국에서도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 스탠리 등등의 어떤 금융주가 큰 폭의 상승을 이루었고요. 우리 수요일날 뭐 KB금융이라든가 하나금융 지주에 대한 어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도 이러한 추세를 선행해서 매수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투신 기준으로 해서 뭐 KB금융,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언급했던 어떤 파라다이스, 동진세미캠, KG이니시스, 원익 IPS, 뭐 일부 뭐 솔브레인, 그 다음에 뭐 S오일, 사마 콘덴서 쪽 종목이 일단은 그 수급이 일단 받쳐주고, 이들이 특히 그 투신에 대한 매수세는 결국 그 9월 말에 윈도우 드레싱을 감안한 그런 매수세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그 이런 KB금융이라든가 금융주는 그동안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조정을 겪었었는데, 근데 아래 공포가 트럼프의 거품 어떤 전략에 의거해서 상당히 그 물 건너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쪽 매도가 이어지고, 어떤 그 금리 수익률 상승에 대해서 베팅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금융주에 대한 그 차별적인 매수도 일단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미국 10년 국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안전자산 미국 10년 국채에 대한 매도세가 금리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서 대북 이슈에 대한 스토리가 발생을 했거든요. 첫 번째 스토리는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두 번째는 미중 간, 북미 간 실무협상 10월달로 예정돼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트럼프가 제3차 북미회담 개최에 대한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그 이슈대로 어떤 대북 관련 종목이 스팟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철도라든가 여기 뭐 그 다음에 경협, 그 다음에 금강사 관광 쪽의 종목은 아직 그 시작은 안 한 것 같아요. 대장은 지금 부산 산업이 대장이고 뭐 급등을 했으니까 주변 종목에도 찾아보면 괜찮은 종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일단은 우리 주식시장도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방향은 어떤 리세션의 공포보다는 어떤 최소한 내년에는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라는 안도감으로 시중에 채권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으로 우리나라 금융주, KB금융이라든가 하나금융지주도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중 간 협상 타결에 따라서 뭐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이 그동안 큰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중국에 대한 중간재에 대한 수출이 감소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상당히 큰 타격이 있어 왔는데요. 이러한 미중 간의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우리나라도 반도체, 그 다음에 OLED 쪽, 뭐 소재라든가 장비 관련 종목들이 일단 반등의 최우선으로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안화의 가치 상승에 따라서 일부 중국 소비가 증대될 수도 있다,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그 다음에 위안화가 주말에 절상이 되고 이러면 중국 관련 소비주, 특히 수급이 괜찮은 파라다이스라든가 호텔신라 같은 종목이 유망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은 지난번에 원익 IPS, 그 다음에 SFA,
그 다음에 뭐 동진 세미캠, 그리고 뭐 등등 사마 콘덴서, 뭐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괜찮고 연말에 그 윈도우 드레싱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일단 그 매수 참여가 가능한 종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스토리 발생에 따른 그 철도라든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관련으로는 지금 부산 산업은 일단 그 급등을 보였어요. 일단 대장주로 일단 큰 폭의 상승을 가져왔기 때문에 기타 그 여타 종목, 그러니까 철도의 대아TI,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나 이쪽은 그 관련 테마가 없긴 없는데 뭐 아난티 정도 관심이 가질 수가 있고요. 개성공단 관련 종목으로는 뭐 신원이라든가 인디F, 이쪽 종목이 지금 저항대를 뚫고 상승을 시도를 하는 그런 초입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날 30%, 그 다음에 수요일날 종가로 70%를 매수한 분들은 내일부터 해당 종목에 어떤 급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반 정도는 상승 후에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반만 일단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밤이 늦었는데요. 하여간 편안한 휴일 저녁 되시고 감사합니다.